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이달 초 루간스크 공화국 마케예프카에서 포로로 잡힌 러시아군 12명이 우크라이나군의 총격을 받아 숨진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땅바닥에 누워있는 러시아군 포로의 머리를 쏴 잔혹하게 살해하는 장면이 공개된 겁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를 강력하게 성토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에서 젤렌스키와 그 일당들은 고문을 받고 처형된 모든 전쟁 포로에 대해 역사의 법정에서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는 젤렌스키와 키예프 정권의 사악한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사안은 최초도 유일한 우크라이나의 전쟁 범죄도 아닌 아주 흔한 관행이지만 서방은 이를 눈 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이 같은 만행에 대해 그동안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보도를 해온 독일 빌트지의 기자 유리안 랩케도 경악했습니다. 랩케 기자는 소셜미디어 포스팅에서 보듯 우크라이나 국기까지 내건 친우크라이나입니다. 하지만 그는 러시아 포로 사살 행위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헌정 차원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랩케 기자는 지금 당장 전쟁보다 더 시급한 것은 서방 사람들의 민심을 얻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자 포로 사살을 저지른 볼로디미르 데메첸코란 우크라이나군 병사는 랩케 기자에게 우크라이나 국기를 떼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기를 소셜미디어에 달아놓고 왜 러시아 편을 드느냐는 겁니다. 네가 러시아인이냐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취재하고 있는 랩케 기자는 황당했습니다. 지금까지 기껏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왔는데도 러시아 편의 선전가로 낙인을 찍어 조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후원자들까지도 비난함으로써 그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빌트지의 랩케 기자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를 존중하는 보도를 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동료 기자와 함께 젤렌스키로부터 공훈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훈장을 받았을 당시 젤렌스키에게 매우 감사하다는 말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러시아 인권이사회도 이 영상을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실, 국제 엠니스티, 국제 적십자위원회 등에 보내 전쟁 범죄 조사를 촉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적십자위원회 대변인 갈리나 발자모바는 이에 대해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제 적십자위원회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폭력을 감시하고 있다면서 모든 형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는 국제 인권 위반이며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옴부즈만 타티아나 모스칼코바도 유럽평화회 사무총장, OSCE 유럽평화위원회 위원장에게 러시아 포로 처형을 규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쟁 포로에 대한 이 같은 자의적인 총격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4월 초에도 손이 등 뒤로 묶인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수도 외곽에서 처형되는 장면이 온라인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또 5월에도 포로로 잡힌 러시아군 무릎에 아주프 대원들이 총을 쏘는 장면을 프랑스 의료 자원봉사팀이 프랑스 언론에 공개한 적도 있었습니다. 같은 달에는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군이 부상당한 러시아군에게 총격을 가하면서 슬라바 우크라이니를 외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슬라바 우크라이니는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가담했던 우크라이나인들이 외친 구호입니다. 한편 7월에는 조나스라는 덴마크 용병이 자신은 러시아군 포로 처형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면서도 전장에서 100명 가까운 러시아군을 사살했다고 떠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군사훈련을 받은 숙련된 저격수라면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외국인 용병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이미 겁을 먹고 떠났지만 아직도 상당수가 우크라이나에서 급여를 받아가면서 교전 행위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경우 자국민이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고 용병으로 참전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 인권조사관도 러시아군에 대한 고문 같은 우크라이나의 인권 유린 사항과 관련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여러 차례 포로 교환을 실시했는데 귀환한 포로들도 우크라이나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갖은 학대와 고문을 가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구타도 일상적이었고 전기 고문도 가했다고 포로들은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군은 포로들에게 피멍이 드는 구타를 하면서 이를 크림스키 자가르, 크림의 해변 선텐이라고 불렀습니다. 크림은 러시아의 대표적 여름 휴양지입니다. 태양이 찬란한 해변에서 여름이면 피부를 까맣게 태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을 두들겨 패서 시커먼 멍이 들게 해놓고 크림스키 자가르라고 조롱합니다. 이 같은 우크라이나군의 잔악상은 아조프 대대로 구성된 독전대의 관행이기도 합니다. 러시아군에 잡혔던 우크라이나군 포로들도 자신들이 규율을 어기고 전선에서 벗어날 경우 총살하겠다는 위협을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번 포로 사살 가해자의 신분도 특정했습니다. 모두 우크라이나군 80여단 소속인데 이름까지 밝혀낸 상태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헤르손은 공포 분위기입니다. 반동 분자라고 사람을 가로등에 묶어놓은 장면을 AP가 촬영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국제작습자는 이에 대해 심각한 인권 유린으로 용납돼서는 안 될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헤르손에서는 대대적인 친러 주민 색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군은 이미 헤르손 주민 39명을 배반자로 몰아 총살했습니다. 이 지역의 러시아 측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에 따르면 총살된 이들의 시신은 친지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학살을 저질렀다는 허위 선전의 소품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74명이 체포돼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자기네들이 학살을 저지르고 이를 러시아에 뒤집어 씌운 부차 학살 사건이 헤르손에서도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이 무기가 없다는 것은 2월 특수 군사작전이 시작됐을 때부터 서구 미디어들이 계속 해온 내러티브입니다. 경제도 어렵고 서구의 제재로 반도체가 없어 첨단 무기는 곧 바닥난다는 말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펜타곤과 영국 국방부, 키예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의 전력망을 파괴하기 위해 미사일을 거의 쏟아부어 남아있는 게 얼마 안 될 것이라고 건너짚었습니다. 그런데 미 해병대 전직 대령으로 전략국제연구센터 CSIS의 전임 고문 마크 켄시언은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무기 비축분에 대해 제대로 아는 서방 정치인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미국의 특정 탄약이 거의 고갈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켄시언은 특히 하이마스 로켓의 경우 이미 우크라이나에 8천에서 1만 발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군 보유분의 3분의 1 수준이라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몇 달 안에 창고가 비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의 전 나토 대사 이보 나들러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은 유럽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에 줄래야 줄 무기가 더 이상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바이든 행정부가 2018년 자말 카슈쿠지 암살 사건과 관련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무하마드 빈 살만에게 면책 특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빈 살만이 사우디의 총리가 된 만큼 이를 감안했다는 건데 이는 바이든의 백기투항입니다. 바이든은 대선 캠페인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빈 살만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 국제사회에 왕따로 만들겠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빈 살만과는 원수가 됐습니다. 사우디가 바이든의 원유 증산 권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루 200만 배럴 감산 결정을 내린 데다 중공과 가까워지면서 달러 거래를 폐기하는 쪽으로 움직이자 바이든이 겁을 집어먹은 겁니다. 아무리 인권이 중요하다도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하고 국제적으로 고립시킨다, 뭐 한다 하다 뒤늦게 잘못했다고 빌게 된 셈입니다. 사우디는 또 브릭스에도 가담할 셈입니다. 또 이란도 페트로달러에서 페트로 유엔으로 갈아탈 태세입니다. 러시아도 중공과의 에너지 거래에서 달러를 버리고 있습니다. 달러가 기축통화인 것은 원유 거래에 사용되기 때문인데 이제 페트로달러의 몰락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